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7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LA 한인회가 한인들의 실업수당 신청을 돕기 위해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업로드했습니다. 입양아 출신의 한인 혼혈 2세인 세실 램보 LA 공항경찰국장이 내년에 치러지는 LA 카운티 쉐리프 국장 선거에 출마합니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로 인한 코로나 신규 감염 사례가 증가하면서 LA 카운티에서도 4일 연속 1,000명의 신규 감염자가 보고됐습니다. 미 전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다시 급증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의 99%는 백신 미접종자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이번 주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심각하지만 드문 자가면역 질환 관련성을 경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을 놓고 이견이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면역 취약층에 대한 3차 접종을 처음 승인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그러나 부스터샷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권 도전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야권 후보 가운데 처음으로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플로리다의 콘도 붕괴 사고 사망자가 94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해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2개월간 미국 소비자들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4.8%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그러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일시적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와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경계에도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LA로는 오늘과 내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오늘 밤 최저 67도가량, 내일 낮 최고 83도가량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합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7월 12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또다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보고된 코로나19 신규 감염 사례는 모두 1,059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규 사망자는 1명이 보고됐습니다. 이처럼 LA 카운티를 비롯해 캘리포니아주 곳곳에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로 인한 코로나 감염 사례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나흘간 LA 카운티에서는 4,000명의 코로나 신규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 3월 초 4월 연속 1,000명의 신규 감염자가 보고된 이래 처음입니다. LA 카운티 내 코로나 입원 환자도 증가를 해서 지난 9일에만 373명이 발생했는데 이는 한 달 전에 평균 212명의 입원 환자들과 비교해서 76% 이상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감염률이 증가한 데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주민들의 영향이 컸는데 미접종자들은 백신 접종을 받은 가주민들과 비교해서 코로나 감염 사례가 8배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규 감염 환자와 입원 환자들의 증가세에는 전염력이 강한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도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백신 접종이 더 절실해진 상황입니다.
전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다시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CNN은 오늘 존스 홉킨스 대학 데이터를 인용 전국적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19,00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전주보다 47%가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나선 라이너 조지 워싱턴 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염자의 3분의 1이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아칸소, 미주리, 네바다 등 5개 주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너 교수는 또 전국에서 사망자 수가 늘어날 것이라며 중환자실이 포화 상태인 미주리주 같은 곳에서는 놀랄만한 수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라이너 교수는 코로나19 감염자가 보통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할 때까지 일주일, 이후 치명적으로 될 때까지 2주가량 걸린다면서 감염 3, 4주 후에 사망률이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전국에서 코로나19에 걸려서 숨진 사람의 99%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NBC와의 사전 인터뷰에서 사망자 숫자를 보면 그들의 99.2%가량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사망자의 거의 전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대부분은 피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슬프고 비극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백신의 효력이 100%는 아니고 사람마다 백신에 대한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19에 걸려 입원을 하거나 사망을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곤경에 처하는 사람들의 압도적인 비율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인 FDA가 이번 주 존슨앤존슨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심각하지만 드문 자가 면역 질환 관련성을 경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오늘 문제가 된 것은 면역 체계가 신경을 공격하는 길랭바레 증후군이라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는 1280만 회분의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에서 길랭바레 증후군이 나타났다는 예비적 보고가 100건 정도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보고는 대체로 접종 2주 정도가 지나서 들어왔으며 대부분이 남성이었고 다수는 50세 이상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존슨앤존슨 백신이 안전하며 잠정적 위험보다 접종의 이득이 분명히 크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존슨앤존슨 백신과 길랭바레 증후군 사이 연관성이 확정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소식통을 인용해서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 차례 접종만 하면 돼 편리성이 강점이었던 존슨앤존슨 백신에는 타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식량 부족 심화로 기아위기에 처한 인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은 2021 세계 식량 안보와 영양 실태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해 기준 전 세계적으로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인구가 7억 2천만에서 8억 1,100만 명 사이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간값 기준으로 전년 대비 1억 1,800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수십 년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보고서는 이처럼 짧은 기간에 식량 사정이 급속히 악화된 핵심 원인 가운데 하나로 코로나19 사태를 꼽았습니다.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가 4억 1,800만 명으로 가장 많고 아프리카가 2억 8,200만 명, 중남미 6천만 명 등의 순입니다. 특히 아프리카 인구 5명 가운데 1명꼴로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전 세계 5세 미만 영유아 가운데 22%인 1억 4,900만 명이 발육 부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섯 살 난 한인 남자아이의 목을 주먹으로 때린 라스베가스의 한 백인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라스베가스 경찰은 백인 여성 쉘리 힐을 증오범죄와 폭행 혐의로 체포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폭행 사건은 지난 5일 라스베가스의 한 쇼핑몰에서 발생했습니다. 힐은 쇼핑을 즐기던 한인 가족의 뒤로 갑자기 다가가 남자아이의 목을 주먹으로 때렸고 너희 잘못이다.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안다. 중국이라며 인종차별적인 비방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놀란 이 아이의 부모가 힐을 향해 아들을 때리지 말라.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외치자 힐은 자리를 피해 달아났다는 것입니다. 입양아 출신 한인 혼혈 2세인 세실 램보 LA 공항경찰국장이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에 도전을 합니다. 램보 서장은 온라인 비디오 성명을 통해서 내년에 치러지는 셰리프 국장 선거에 출마해서
알렉스 비아누에바 현 국장에게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램보 국장은 흑인과 아시안 혼혈로서 유색인종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된 뒤 캄튼과 사우스 LA 지역에서 자란 램보 국장은 33년 동안 셰리프국에서 마약 전담과 동양인 수사과 과장, 커맨더 등을 역임했고 2014년 셰리프에서 은퇴한 뒤에는 캄튼과 칼슨시의 매니저로 일하다가 2019년 11월 LA 공항 경찰국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칼스테이트 계열이 올 가을 학기에 신입생과 편입생들에게 아이패드를 포함한 모바일 기기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대학 측은 올 가을 학기 대부분의 수업이 대면 수업으로 진행되지만 여전히 일부 수업은 온라인으로 대체된다며 장비 문제로 학생들이 수업에서 뒤처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기기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패드 무료 제공 혜택은 칼스테이트 LA와 노스리지를 포함한 8개 캠퍼스에 3만 5천여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벨리글렌과 셔먼옥스 지역 6,500여 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LA시 수도전력국은 오늘 아침 10시쯤 6,000블락 노스 풀턴 애비뉴에 있는 지하 변전시설에서 한 건 이상의 폭발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직후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다행히 폭발로 인한 화재는 없었다고 소방국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폭발로 오늘 오후 현재까지 지하 변전소가 전력을 공급하는 이 일대 6,500여 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수도전력국은 언제쯤 전력 공급이 재개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부 지역에 10여 건의 산불이 발생해 주민들의 대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북가주와 네바다 경계 지역에서 발생한 백워스 컴플렉스 산불은 오늘 현재까지 140 스퀘어 마일을 태웠습니다. 라센과 플루마스 카운티 그리고 네바다주의 와쉬호 카운티에는 주민들에 대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오레곤에서 발생한 부틀레그 산불은 240 스퀘어 마일의 산림을 태웠는데 주말 사이 불길이 2배나 번졌습니다. 지금까지 7채 주택과 건물 43동이 전소됐고 1,900여 가구가 상황에 따라 대피를 해야 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부틀레그 산불이 캘리포니아주에 전력을 공급하는 3개의 변전소 라인을 위협하고 있어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워싱턴 남동부, 아이다호 그리고 요세미티 국립공원 남쪽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추이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 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 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이 시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다섯 시 15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이브닝 뉴스에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LA 한인타운과 다운타운 인근의 각 프리웨이 구간들 정체가 점점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웨스턴 애비뉴 구간부터 정체 심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버먼트 애비뉴까지 10마일 미만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고 특히 멜로즈 애비뉴 구간의 가운데 차선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서 이 구간 위험신호 켜져 있습니다. 이 밖에 1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과 5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교차 구간, 또 134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 부에나비스타 드라이브, 40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벤츄라 블루버드 구간에 각각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차량들 끝까지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미국 소식입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서프사이드 콘도 붕괴 참사의 희생자 신원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니엘라 레빈 카바 카운티장은 사고 19일째를 맞은 오늘 사망자가 94명으로 늘었다면서 이 가운데 83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는 모두 22명입니다. 카바 카운티장은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신원 확인 과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애로를 호소했습니다. NBC 방송은 유관 실별과 지문 채취를 가능케 하는 연질 조직은 특히 플로리다 남부의 높은 기온과 습도에 노출될 때 분해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편 찰스 버켓 서브사이드 시장은 희생자 유품과 생존자 개인 물품 등을 가족에게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서 잔해 주변 경비에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알프레도 라미레즈 3세 마이애미데이드 경찰서장은 사고 현장에 범죄는 없지만 현장 보안을 확실히 해서 잔해에서 발견된 개인 물품을 보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허가된 인원만 사고 지역에 출입이 가능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 그룹이 최근 기소된 앨런 와이셀버그 최고 재무 책임자를 자회사 임원에서 해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플로리다주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와이셀버그는 트럼프 그룹의 임직원 급여 처리를 담당하는 자회사 트럼프 페이롤의 부사장 겸 회계 책임자로 등재됐지만 지난주 후반 해당 직책들을 맡은 임원 이름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로 바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와이셀버그는 지난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 스코틀랜드 법인의 임원 자리에서도 물러났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리우는 와이셀버그가 자회사에서 쫓겨난 것은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이 지난달 30일 그와 트럼프 그룹 법인을 기소한 지 일주일여 만입니다. 맨해튼 지검은 와이셀버그가 지난 2005년부터 15년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아파트와 고급 승용차, 임차료, 손자의 사립학교 학비, 주차장 사용료 등을 회사로부터 받아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그룹은 와이셀버그가 맡은 CFO의 임무와 책임, 직책명을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군을 이끈 스캇 밀러 사령관이 사령관직에서 오늘 물러난다고 로이터와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아프간에서 벌여온 20년간 전쟁이 끝나감을 보여주는 일로 평가가 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이 퇴진을 하면서 20년간 정쟁에 상징적 종지부가 찍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육군대장인 밀러 사령관은 2018년 8월 현재직을 맡았습니다. 재임 기간은 약 3년으로 역대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 가운데는 가장 깁니다. 밀러 사령관이 물러나면 아프간 주둔 미군 지휘권은 프랭크 맥킨지 중부 사령관에게 넘어갑니다. 플로리다주 템파 맥딜 공군기지에 본부를 둔 중부 사령부는 아프간을 비롯한 중동과 이집트, 카자흐스탄 등을 담당합니다. 앞서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아프간 주둔 미군 지휘권이 맥켄지 사령관에게 이양된다고 발표하면서 아프간에서 철군이 완료된 뒤 아프간군을 지원하는 방안을 개발하는 노력도 그가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가 오늘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철수 이후 안보 협력에 대해 터키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터키가 아프간 수도 카불의 국제공항 운영 및 경비를 맡겠다고 제안한 것과 관련 양측 협력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와 더 폭넓은 안전과 안보 상황에 관해 터키의 건설적인 역할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터키 측 파트너들과 아프간에서 광범위한 협력이라는 맥락에서 논의를 해왔다면서 이러한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터키는 미국이 아프간 철수를 결정하자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의 운영과 경비 임무를 맡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대통령 암살로 혼란을 겪어하는 IT의 파병 요청을 놓고 미국이 고심하는 모양새입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IT의 미군 파병 요청이 여전히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맞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배제되지 않은 것이냐라는 후속 질문에는 배제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답변해 파병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IT 파병을 놓고 기류 변화가 있는 것인지 주목이 됩니다.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언론들은 지난주 금요일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서 미국이 군사적 지원을 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취재진과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서 파병에 일단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인 어제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팍스뉴스 인터뷰를 통해서 IT의 파병 요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백악관 대변인이 하루 뒤인 오늘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파병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셈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파병을 택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미 국무부가 오늘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인도 지원을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지 말라는 북한의 메시지에 대한 한국 언론의 서면 질의에 북한의 입장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북한은 계속해서 자국민을 착취하고 불법적 핵탄도무기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국경 폐쇄 및 국제사회의 지원 제의 거부를 통해 지원 전달에 중대한 장벽을 만들었다며 기존의 인도 지원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모니터링하는 인력에도 제한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오늘 중국과 미얀마 등에서 자행되는 잔혹행위를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7종 분량 보고서에는 중국 정부의 신장 위구르 지역 소수민족 박해와 미얀마 군부의 시위대 탄압을 비롯해 에티오피아와 이라크, 시리아와 남수단 등 6개국의 잔혹행위 현황과 미 정부의 방지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6개국 중에서는 미얀마가 가장 먼저 등장을 했고 다음에 중국이 나왔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주로 미국 정부의 방지 노력에 집중됐습니다. 북한은 각국에 대한 재무부의 제재를 설명하는 보고서 후반에 한 차례 등장했습니다. 북한에서 벌어지는 잔혹행위와 관련해서 별도 설명은 없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연설을 통해서 올해 처음으로 보고서에 미얀마와 에티오피아, 중국, 시리아 등 구체적 국가에서 벌어지는 잔혹행위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 설명이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런 것들은 우리의 외교 정책에 대한 제일 힘든 도전의 일부분을 보여주며 우리는 인권과 민주적 가치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반영하는 해결책을 향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고서 제출은 매년 국무부가 전 세계 잔혹행위 현황과 방지 노력에 대해 의회에 보고서를 내도록 한 엘리 위젤 집단 학살과 잔혹행위 방지법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게 부과했던 제재를 일부 완화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향후 1년간 베네수엘라로의 액화 석유 가스, 즉 LPG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전 정권 당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의 돈줄인 석유 산업을 옥죄기 위해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인 PDVSA와의 거래를 금지해왔습니다. PDVSA의 오랜 부실 관리 등으로 인한 석유산업 쇠퇴와 미국 제재가 맞물리면서 베네수엘라는 산유국임에도 극심한 연료난을 겪어왔습니다. 투자은행 카라카스 캐피털의 러스 델러는 이번 조치가 베네수엘라 정부를 향한 미국의 인도주의적 제스처라며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보유하고도 사람들이 LPG 대신 장작으로 요리를 한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마두로 정권에 대한 미국 정부의 유화적인 제스처가 알려진 오늘 공교롭게도 베네수엘라 야권은 당국이 야권 지도자 후안 과이도에 체포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5시 25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브닝 뉴스 일부 한국 소식입니다. 야권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안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평가를 받겠다면서 대선에 도전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총장은 야권 후보 가운데는 처음으로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관련 소식 KBS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지방 일정을 미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야권 후보 가운데 가장 먼저 선관위의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민생 일정으로 백반집 부부를 만나서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실패했다며 추경이 손실보상에 쓰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량중에도 가보니까 생선 구이하시는 분이 인건비 때문에 이제 겨우 먹고 산다고. 윤 전 총장은 정권 교체를 위한 확실한 방안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며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의 단일화 가능성도 처음으로 시사했습니다. 부친의 사무제를 마친 최 전 원장도 대한민국을 밝히는 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나가겠다며 정치 참여를 분명히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대안으로 거론되거나 단일화 대상으로 언급되는 데 대한 입장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는 저 자체로 평가받고 싶고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이 잘못된 것이 저희 이익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오진 않았고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는 여부와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힘을 모아 목표를 이루는 게 정치라고 해 입당 가능성을 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당내 후보 중 처음으로 대선 예비 후보에 등록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를 통해 2027년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출마 계획이 확실히 없다며 대선에 출마하려면 국제 정세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데 자신은 훈련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홍콩 민주화 시위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치우쳐 있다며 한국 국민은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문재인 정부가 민주화 운동 세력이 주축을 이루고 있지만 홍콩 인권 문제 등을 놓고는 주요한 경제 외교 파트너인 중국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보다 온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 교수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배우자인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노력 없이 불로수익을 추구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의혹에 엄정하게 대처해 더 큰 부정부패를 막았는데도 국정농단 수사는 정의롭다고 칭찬한 사람들이 이번 사건은 비난하고 있다며 정파적 판단이 아니라 사법적 기준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은 짧은 기간 차익을 챙기려고 주식에 투자하지 않았고 표창장 위조 혐의를 받는 딸의 동양대 봉사활동도 지금 시련과 고통을 생각하면 골백 번 후회하지만 딸이 엄마를 이용한 게 아니라 자신이 딸을 이용한 거라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의 2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첫날 서울 홍대 거리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손님이 있는 식당이나 술집을 찾아보기가 더 힘들 정도였습니다. 달라진 거리 모습을 YTN이 둘러봤습니다. 저녁 장사를 앞둔 오후 5시 40분. 손님 맞이로 한창 바쁠 시간대지만 고깃집 안은 텅 비었습니다. 4단계 시행 첫날 오후 6시가 넘도록 손님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6시가 됐는데 손님이 한 팀도 없다는 거는 아예 지금 영업이 거의 중단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한숨만 나오죠 뭐.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 식당, 술집, 카페, 업종을 가리지 않고 손님이 있는 곳을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오늘부터 또 그렇게 되니까 사실 걱정 엄청 되죠.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기대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저녁 8시 어둑해진 홍대 거리는 한층 더 한산해졌습니다. 평소대로라면 식사하거나 술을 마시러 온 사람들로 한창 북적일 시간인데요. 저녁 시간대 모임 가능 인원이 2명 이하로 줄어들면서 이곳 홍대 거리는 완전히 활기를 잃은 모습입니다. 그나마 배달 영업이 가능한 일반 음식점이나 카페 등과 달리 술집은 그야말로 영업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3층 규모 80석 테이블을 두고 있지만 받은 손님은 4테이블이 전부. 매출은 평소 대비 10분의 1 이하로 줄었습니다. 전에는 이것보다 조금은 더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4단계 첫날인데도 벌써 아예 손님이 없으니까 매출이 진짜 10분의 1 이렇게 줄어버리니까 10분의 1도 더 되는 것 같아요. 일부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시민 대부분은 방역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른 지역도 다 4단계를 해서 좀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게 가장 낫지 않나 생각해요. 빨리 가야죠. 아무래도 밖에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은 좀 더 위험하니까 일찍 들어가야겠죠. 물론 자영업자분들이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빨리 봉쇄를 해서 좀 확진자가 줄어들고 나서 아예 풀어버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달라진 거리두기로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이 탄 차량은 한강공원 진입이 제한되고 함께 사는 가족이 아니면 3명 이상 택시 탑승도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수도권 4단계 조치는 2주 뒤인 오는 25일 자정까지 이어집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주 동안 수도권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은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특별 방역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거리두기 4단계 조치는 방역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더 큰 피해와 손실을 막기 위한 비상 처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K방역의 장점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규모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로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고 생활치료센터를 신속히 확충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 조금 더 참고 견디자고 당부하게 돼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법과 추경 예산으로 최대한 보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소상공인도 충분히 지원하자는 데 뜻을 모았는데요.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확대가 우선이고 혹시 예산이 남으면 재난지원금도 늘릴지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취지였다며 뒤늦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YTN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한 차례 미뤘던 저녁회동을 진행했습니다. 송 대표가 자신의 저서를 주기도 하면서 시작부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렇게 말씀 어제 TV 토론도 같이 한번 봅시다. 국민 앞에서. 아니 제가 알기로는 관심 있는 방송사가 너무 많은데 그 대표님께서 좋은 형식 하나 골라주십시오. 원만한 분위기 속 양당 대표는 핵심 현안 2차 추경안을 두고 통큰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방역 상황이 나아지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는데 공감대를 이룬 겁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데 공감대를 이루신 것 같고 방역이 좀 안정이 될 때 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피해가 커질 소상공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검토된 안에 비해서 훨씬 더 개선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법도 함께 모색하는 걸로 합의를. 소비 진작 효과를 위해 전 국민 지급 쪽으로 힘을 실어가던 민주당으로선 제1야당의 반대라는 큰 변수를 해결한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동이 끝난 지 2시간도 안 돼 국민의힘이 추가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보상을 우선 늘리고 만약 재원이 남으면 그때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도 확대할지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한 발 물러선 겁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그동안 소비진작용 추경에 반대해왔는데 이준석 대표가 사전 협의 없이 전 국민 지급에 공감하면서 부랴부랴 뒷수습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2차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순탄하게 진행될지도 당장은 속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송진입니다. 한국의 현 정부가 공약을 했던 최저임금 시급 기준 10,000원의 약속이 문 앞에서 좌절됐습니다. 게다가 이번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의 평균 인상률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16년 3월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시급 10,000원을 약속합니다. 한 해 평균 13.5%를 올리면 2020년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거라 했습니다.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서 생활임금제를 확산하고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0,000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시작도 의욕에 넘쳤습니다. 최저임금 협상 첫 해 인상률은 16.4%, 다음해는 10.9%. 최저임금에 항의하는 경영계의 목소리가 더 컸던 때도 있었습니다. 공익위원 측의 새 정부 공약과 포퓰리즘적인 정치 논리에 의해 정권의 대리인 소위 아바타 역할만 하고 있는 뿐만 아니라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혔고 지난해 최저임금 2.9%를 시작으로 올해는 1.5%로 역대 최소 인상폭을 기록하더니 결국 5.0%로 끝을 맺었습니다. 현 정부 평균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7.2%, 이명박 정부 때 5.2%보다는 높지만 박근혜 정부의 7.4%에도 미치지 못한 겁니다. 이런 성적표를 쓰는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고 노사정 대화합이란 큰 그림마저 좌절한 채 노사 모두의 불만을 끝으로 최저임금 10,000원의 약속이 막을 내렸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소식 간추려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이어집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와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경계에도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126.02포인트가 오른 34,996.18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5.08포인트가 상승한 4,384.63, 나스닥 지수는 31.32포인트 뛴 14,733.2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와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상하원 증언 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지만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일시적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오늘 6월 소비자 기대지수 조사 결과 향후 12개월간 소비자들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4.8%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보다 0.8%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CNBC 방송에 설명했습니다. 이는 연준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 2%와 향후 전망을 모두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물가 상승률을 3%로 내년 이후에는 2.1%로 각각 예상했습니다. 영국의 억만장자인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 이끄는 우주 관광기업 버진 갤럭틱이 유상증자를 추진합니다. 브랜슨 회장이 우주여행 시범 비행에 성공한 뒤 본격적인 우주 관광사업 개시를 앞두고 운영자금 조달에 나선 것입니다. 버진 갤럭틱은 오늘 증권거래위원회에 5억 달러의 유상증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금융정보업체인 팩트셋에 따르면 버진 갤럭틱의 총 발행 주식은 2억 4천만 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면 유상증자 물량은 1,020만 주에 해당합니다. 지난달 가상화폐 거래량이 40% 넘게 줄었다고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습니다. CNBC는 가상화폐 정보업체인 크립토 컴페어를 인용해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바이낸스, 비스탬프를 포함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량이 지난달 40% 이상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크립토 컴페어는 가상화폐의 가격 하락과 변동성이 줄어든 점을 거래량 감소의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6월 하루 거래액으로 가장 많았던 22일에 1,382억 달러는 5월의 하루 최대 거래액과 견주어 42.3% 감소한 것입니다. 크립토 컴페어는 이런 거래 부진의 핵심 요인으로 중국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을 지목했습니다. 헤지펀드 퍼밸리 글로벌의 테디 발레이 CIO는 중국의 단속은 많은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그게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 생태계는 얼굴에 펀치를 한 방 맞았고 그래서 지금 링 한가운데서 싸우기보다는 로프에 기대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가상화폐 투자자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과 다른 가상화폐의 장기 전망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공산국가인 쿠바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독재 정부의 실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게 됐다며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건데 쿠바 정부는 경제 위기는 다 미국 탓이다. 시위대가 SNS로 선동당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강제 진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 KBS가 보도합니다. 수천 명의 쿠바인들이 독재 타도와 자유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부의 부패와 무능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시민들이 입게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Hay con el pueblo que nos tienen matándonos de hambre, toda La Habana entera se está derrumbando y estamos sin casa, sin nada. Tienen dinero para construir hoteles, para construir de todo. 공산국가인 쿠바에서는 이례적인 30여 년 만에 대규모 시위입니다. 미국의 경제 봉쇄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식량과 의약품 등 생필품이 동나고 지난해 GDP가 10% 넘게 하락하는 등 커진 경제적 어려움이 시위에 불을 당겼습니다. 시위가 여러 도시로 번지자 쿠바 정부는 강경 진압에 나섰습니다. 디아스 카넬 쿠바 대통령은 경제 상황은 온전히 미국의 제재 탓이라며 시위에 나선 시민들은 SNS로 선동당한 것이다. 오히려 시위대가 폭력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Que hoy están presentes en nuestra sociedad como insatisfacción. ¿Cuál es el origen de ello? ¿Cuál es la causa de ello? Es el bloqueo. 스페인과 멕시코, 쿠바와 가까운 미국 플로리다의 쿠바인들까지 동참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쿠바 시위를 지지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stands firmly with the people of Cuba as they assert their universal rights. 백악관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서도 쿠바 정권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쿠바 정권을 향해 국민의 반정부 시위를 억누르기 위한 시도나 폭력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쿠바 국민을 지지한다며 쿠바의 권위주의 정권에 따른 수십 년 압제와 경제적 고통 그리고 팬데믹의 비극적 장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고 싶어하는 그들의 분명한 메시지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쿠바 국민은 용감하게 기본적 보편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평화 시위를 하고 자유롭게 미래를 결정할 권리 등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3차 접종인 부스터샷을 놓고 이견이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면역 취약층에 대한 3차 접종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는 아직까지 많은 나라가 충분한 백신을 공급받지 못했다면서 부스터샷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YTN입니다. 면역 효과의 연장 강화를 위한 세 번째 코로나 백신 접종인 부스터샷. 미국에서도 정부와 제약사 간의 접종 필요성에 대한 입장이 달라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접종 속도가 가장 빠른 이스라엘이 면역력이 취약한 일부 성인에 대한 3차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 속에 두 번의 백신 접종을 마치고도 면역력이 부족한 환자들을 위한 긴급 조치입니다. We are starting the third vaccination and we are hoping this will enable us to return to as normal life as we can be at this time and especially protect our patients. 3차 접종 대상은 간 이식 수술을 받거나 항암, 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암 환자 등입니다. 세계 최초로 화이자 백신의 3차 접종을 승인한 이스라엘 보건부는 일반 국민으로 확대할지를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 백신이 아직 많은 국가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다며 3차 접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보건노동자와 취약계층에게 백신을 접종하기도 전에 일부 국가는 수백만 회분의 부스터샷을 주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And now moving to a third dose, which is the booster, it's really not only disappointing, it's seriously disappointing. WHO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현재 3차 접종이 필요한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It may well be that you need boosters after a year or 2 years, but at this point, after 6 months of the primary dose, there doesn't seem to be any indication. WHO는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제약사들이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 부스터샷을 판매하려 한다면서 대신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에 공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하루 3만 명대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영국이 예정대로 다음 주 월요일 모든 방역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인 10명 가운데 9명이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은 만큼 더 이상 경제활동 재개를 미룰 수가 없다는 것인데 성급한 조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존슨 영국 총리는 델타 변이로 인한 확진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재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다음 주 월요일 남아있는 모든 방역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at if we were now to delay this fourth step, for instance to September or later, then we would be reopening as the weather gets colder and as the virus acquires a greater natural advantage. 대중교통과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법적 규제에서 권고 사항으로 바뀌고 극장과 스포츠 경기장 등의 입장객 수 제한이 풀립니다. 지난해 3월부터 문을 닫았던 나이트클럽도 다시 문을 여는데 다만 입장 전에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영국 정부의 이런 결정은 높은 백신 접종률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까지 영국 성인의 87%가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했고 접종 완료 비율이 66%에 이릅니다.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했지만 병원 입원율과 사망자 수는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와 입원 환자가 늘어난다면 규제를 부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is absolutely vital that we proceed now with caution. And I cannot say this powerfully or emphatically enough. This pandemic is not over. 야당은 무책임한 조치라고 비난했습니다. And instead of caution, he's pushing his foot down on the accelerator while throwing the seatbelts off. 과학자들 또한 성급한 조치로 의료 시스템에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영국이 파시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미국의 극우 백인 우월주의 조직을 테러 단체로 규정해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에서 일한 전력이 있는 미국인 남성이 러시아로 도피해서 배후 조종을 하고 있는 더 베이스라는 신나치주의 그룹입니다.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장관은 백인 우월주의 집단인 더 베이스가 전 세계에서 취약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면서 테러 단체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에 창설된 이 단체는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 백인 우월주의 테러리스트 양성을 위해 암약해왔습니다. 이 단체는 인종정쟁을 통해서 백인들로만 채워진 파시즘 국가 건설을 표방하며 조직원들에게 총기와 폭탄을 주고 훈련을 시킨다고 BBC 방송은 전했습니다. 내무부의 테러 단체 지정안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이 단체는 영국의 테러 방지법에 따라서 테러 단체로 규정된 5번째 집단이 됩니다. 테러 방지법에 따른 테러 단체로 지정이 되면 단체에 가입을 하거나 지지 활동을 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4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12일 월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문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주말 동안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 내륙과 산간지대를 비롯한 엔텔로밸리와 쿠야마밸리 지역 등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됐었는데요. 오늘 밤 9시까지 이 지역에는 계속해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101도에서 111도까지 올라갔고 밤 최저 기온 74도에서 84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LA로는 오늘 저녁과 내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오늘 저녁에는 바람이 5, 6마일 정도 불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66도에서 67도가량 되겠고 내일도 역시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LA 다운타운 83도, 밤 최저 67도에서 69도가량 예상됩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내일 낮 최고 92도, 해안가는 내일 낮 최고 73도가량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밤 최저 75도, 내일은 맑은 후 곳에 따라 흐려지겠고 낮 최고 85도, 밤 최저 74도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한국은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장마가 주춤해지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 대체로 흐리겠고 오늘 낮 최고 기온 93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이브닝 뉴스 1부 함께 하셨습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 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이브닝 뉴스 2부가 이어집니다. H마트 고객님들과 함께하는 토렌스점 오픈 5주년 고객감사 특별 세일. LA 갈비, 싱싱한 랍스터, 니시키살, 신라면 박스, 골드키위 박스, 가도야 참기름 등 다양한 상품들을 H마트 토렌스점에서 초특가로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H마트 남. 지금까지 잘 던지고 있었는데요. 경기 후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 후반 관리가 중요한데 말이죠. 지금 불펜에는 누가 나와 있을까요? SMG가 있어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요. 네. 서울 메디칼 그룹. 말씀드리는 순간 불펜에서 나오는 SMG. 네, SMG가 인생 후반을 건강하게 지켜줄 겁니다. 네. 5스타로 인정받은 의료 서비스. 인생 후반의 확실한 구원이네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죠. 서울 메디칼 그룹.